저는 그래서 65세 정년인데 정년 끝나고 72세에 저는 총장을 이제 마치고 이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전에 내가 약속했던 문학선교. 그 문학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 최초로 문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보는 문인교회, 그래서 한국문인교회라는 것을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활동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도움도 받았고 또 여러 동네 분들한테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바로 장안면 유상문 박사님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고향에 내려와서 그때 이용우 군수님 있을 때 나 고향을 위해서 지식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문학교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홍문표 문예창작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한 달에 그때 2번씩 문예창작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제가 힘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부여에서 문예창작 강좌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문학을 듣고 창작도 하고 문인으로 등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부여에 살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은 가장 저를 또는 부여 군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대체 왜 부여는 백제의 고도인데 맨 의자왕, 그 마지막 왕 의자왕이 타락했고 그래서 백제가 망했다. 또는 의자왕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망할 때 부여에 별 귀신 신나라 까먹는 별별 소리가 다 있고 무슨 백제는 망한다, 귀신들이 나타나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제가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했다는 것은 철저히 의자왕이 잘못했고, 그리고 백제는 아주 하늘이 백제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백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자왕 하면은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자존심 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백마강 조룡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백마강 조룡대가 뭡니까? 용을 잡은 바위라는 겁니다. 용을 잡은 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국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여를 지키는, 부여 땅을 지키는 것이 백마강 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무슨 말고기로 해서 낚싯바늘로 꿰어서 잡았다.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구린 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백제를 지키고 백제의 자존심, 이 금강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 용을 철저히 잡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얘기를 만들므로써 백제의 사기를 꺾고 백제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궁녀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왜 삼천궁녀? 그만큼 의자왕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백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악의적인 괴담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히 좀 파헤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백제사 바로잡기 이런 것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백제사 바로잡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이렇게 신문 잡지에다 내고 인터넷에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백제사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자방이 그렇게 의자방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효도하고 해동정제라까지 인정을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매도했고, 삼천궁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용잡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꾸민 게 누구냐? 바로 신라 후손인 김부식과 김일현이라는 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물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써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도 크지만은, 가장 잘못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백제 금강의 용은 죽여놓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경주 앞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왕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대왕암은 신라 바로 삼국통일한 왕은 죽어서도 걷겨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오히려 용이 되어가지고 신라를 지킨다. 그래서 호국신이 됐다. 그러니까 백제의 용은 죽여서 완전히 사기를 꺾고, 자기들 선대왕의 용이 되어가지고 신라를 지킨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대왕암 전설입니다. 이렇게 백제를 비하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제가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도 쓰고 또 문장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해가면서 지금 이 백제사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룡대에 대해서 이것을 좀 바로잡는 입장에서 이런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조룡대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그 전설 때문에 아주 계속 우리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천리를 달려온 강물이 부서산 허리를 감돌며 잠시 숨을 몰아쉬는 곳에 수줍게 돋아난 바위 하나 있다. 바위는 언제나 강물에 몸을 싣고 하늘만 보다가 무수한 별들을 세다가 바람과 놀다가 산사의 인경소리나 들으며 소란한 세속의 저만큼에서 그렇게 억겁을 무건으로 산다. 그런데 누가 감히 저 무념의 순소로 사는 태고의 돌뿌리에 조룡대라는 더럽고 추악한 인욕의 문자를 새겼는가? 이는 700년 대백제를 시샘하고 혼과 기백을 꺾으려는 한낱 정복자들의 날조된 거짓인 것을 아직도 조룡대란 저 피묻은 저주의 괴담을 중얼대며 사는 자는 또 누구인가? 역사를 왜곡하고 회치라는 것도 죄악이지만 거짓을 진실로 믿으려는 무지는 더욱 슬픈 죄악이다. 강물이 웃는다. 돌이 웃는다. 하늘이 웃는다.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조룡대가 없어져야 백제가 살고 부여가 산다. 이렇게 시를 한번 썼습니다. 저는 이 시를 써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열시고 조룡대 한번 찾아보시면 저의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이 시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너 혼자 떠들면 그 역사가 바뀌냐? 네, 바뀝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꼭 역사는 교과서에 써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책에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소셜 미디어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3,700명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지금 신문 안 봅니다. 라디오 안 들어요. 그럼 뭐냐? 전부 다 스마트폰 봅니다. 그래서 저의 조룡대의 삼국사 이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굳이 신문에 내고 또 어디 저서 내봐야 몇 사람이 사봅니까? 이걸 처음부터 인터넷에 저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열고 조룡대 찾기만 하면은 괴담,
조룡대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백제사 바로 세우기, 낙화암, 조룡대, 백마강, 그리고 왜곡된 백제사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역사를 앞으로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부에 와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제가 도움을 받은 고향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제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참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제가 몇 년 전에 내려와서 이제 내산면 주암리에다가 동천 시학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시골 가면은 낙향이다. 낙향, 떨어질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잘 지내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낙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낙향이 아니라 금의 환향이다. 이래가면서 내려는 실제 참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러면서도 저는 글 쓸 거 다 쓰고 연락할 거 다 하고 사무 볼 거 집에 앉아서 다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꼭 서울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사무를 볼 수 있고 세계 어디 와고 대화하고 다 연락 다 됩니다. 그러니 굳이 공기 나쁜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머리도 맑고 건강도 좋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여 읍내 나오는데 20분이면 나와요. 그럼 얼마든지 쇼핑할 수 있고 대천 30분이면 가서 고기 먹고 이건 정말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생활을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